나도 그만큼의 자유만을 가져라. 라고. 누가? 내 이성이. 야야야야. 야. 성호야. 아리야. 너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있다고 너 말이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막 죽이고, 상해 입히고, 막, 너 구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저 사람도 너 죽일 수 있어. 저 사람도 너 때릴 수 있고, 저 사람도 널 구금할 수 있어. 너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다른 사람이 너 죽이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 다른 사람한테 나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 날 구금하지 말라고 하잖아. 나 투옥시키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 막 때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폭력 행사하지 말고, 남 가두지 말고, 그 외에 너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도록 해봐. 라고.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평화가 올 거야. 라고 내 이성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허락한 자유만큼, 그만큼만 나도 타인에게 자유를 행사한다. 나도 힘을 행사한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것이 제2의 자연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약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제2의 자연법의 조건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홉스는 제2의 자연법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게 어디에서 사실 나왔죠? 기본 자연법에서 나왔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해라. 라고 했죠. 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던 권리를 포기해라. 자연권을 포기해라. 자연적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내 신체를 함부로 하고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나를 구금하려고 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를 진짜 방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를 정말 방어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허락한 자유, 너 이 바운더리는 들어오지 마. 내 생명을 해치는 바운더리는 들어오지 마. 라고 내가 그 외에 네가 자유 누려. 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 그만큼만 내가 누릴 때 내가 자기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방어가 된다면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졌던 권리를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 이성이 나에게 속삭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요, 나만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나만 포기하고, 나는 포기했는데, 그래서 나는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너무 춥더라도, 저 사람 따뜻한 옷 가지고 입고 있는데, 그거 안 빼앗고, 저 사람 집 너무너무 안전해 보이는데, 나는 비바람을 맞고 있더라도, 저 사람 가서 죽이고, 저 사람 집 빼앗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을 포기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포기 안 해. 나만 포기했어. 홉스는 그럴 때 그것은 나를 다른 사람의 먹잇감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먹잇감으로 그는 주는 거야. 그렇게 할 의무는 아무에게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홉스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자연권, 어떤 자연권?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것에 대한 권리, 그 자연적인 권리를 포기할 때, 즉 모든 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 죽이고 상해 입히고 구금하고 투옥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포기할 때, 그때 나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 포기를 통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자연적인 권리를,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면 나도 포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제2의 자연법, 자연법 중에 이 제2의 자연법을 홉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그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라고 있거든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요거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홉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너가 먼저 해줘라. 남이 너에게 원하는 것, 그걸 네가 먼저 해줘라.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법이 되는 제2의 자연법이다. 이 성경 말씀이 남이 너에게 원하는 것, 그걸 네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이성의 계율 중에 제2의 자연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이 너에게 남에게 뭘 원하니? 저 사람이 날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날 상해 안 입혔으면 좋겠는데요. 날 투옥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상해 입히지 말고, 투옥하지 말고, 구금하지 마라.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만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거 행사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만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자유만 행사해라. 이 성경 말씀이 제2의 자연법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때 홉스가 이런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자, 권리의 포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포기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홉스가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홉스는 이 포기를 크게 둘로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거를 폐기라고 이야기해요. 폐기, 리바운스, 영어로는 리바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폐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권리를 폐기한다. 내 권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 몰라. 하지만 나는 일단 내 권리를 포기해. 이거를 리바운스 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을 양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양도한다? 그거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양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도한다. 그래서 폐기와 양도, 요걸 통해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만물에 대한 권리 포기하죠, 그죠? 그런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권리를 다 양도 아니고, 모든 권리를 다 폐기 아니고,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자연권을,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자연권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권리냐면요. 자,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어떤 권리일까요? 홉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자, 먼저 홉스는요, 우리 뭘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뭘 위해서 포기한 거죠? 내 권리를 포기 안 하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도 만물에 대한 권리 가지고 있고 나도 만물에 대한 권리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싸우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명도 잘 보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이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이라는 거죠. 근데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는 왜 한다는 거죠? 그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포기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을 강제로는, 어떤 위협에 의해서는 나에게 이익이 안 돼. 그래서 이익이 안 돼서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칼로 위협해가지고, 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항상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익? 내 생명 보전, 나의 안전 방어, 나를 보호하는 것, 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이거를 홉스가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 자기 이익을 다르게는 반대 급부, 이렇게도 표현해요. 반대로 내가 포기했는데, 반대로 급부라는 것은 이거 준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나에게 오는 게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거 포기하니까 나에게 오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이익. 어떤 이익? 내 생명 보전의 이익. 내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이게 반대 급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 홉스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 이렇게 이익이 되고 반대 급부가 있어야 포기가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제2의 자연법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누가 폭력적으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누가 폭력을 사용해서 누가 폭력으로 칼을 가져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러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권을 포기했는데,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는데, 권리를 양도했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권리 포기한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위협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죠? 자연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놈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나도 숨겨둔 칼을 들고 붙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해서 내가 내 폭력으로 내 생명을 위협하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자연권으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연권으로. 왜? 생명 보존에 필요한 권리,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 이것은 자연이 나에게 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 권리이고 자연권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 내가 저항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내가 죽이고 내 생명을 보존하든지, 아니면 이놈이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놈을 밀치고 도망을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든지,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내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권리를 포기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요 폭력과 생명 위협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상해. 누가 나를 막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데 홉스는 나를 지금 막 때리네? 근데 이 때리는 것으로 끝날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때린 다음에 결국에는 나를 칼을 꺼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홉스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상해 입히는 것, 나를 때리는 게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초 단계구나, 시작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행에 대해서 뭐 해라? 저항해라.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나를 상해 입히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하는 권리도 포기할 수 없다. 왜? 나를 상해 입혀가지고 그것이 뭐의 시작?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시작.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데 권리 포기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를 투옥, 감옥에 넣고 나를 구금하는 것, 못 가게 내 자유를 묶어버리는, 구금하는 것, 이것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 있고 내가 구금되어 있는 것,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된다. 그 이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라.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폭력으로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고 나를 투옥하고 나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포기해버리면 나에게 뭐가 안 된다? 이익이 안 된다. 이익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내가 위해서 권리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폭력으로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고 나를 투옥하려고 하고 나를 구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저항하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이 제2의 자연법에서 홉스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제2의 자연법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홉스가, 제2의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요런 이야기를 해요. 권리를 폐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권리를 폐기하고,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하는데, 이때, 권리를, 자, 양도하거든요. 자, 권리를 양도하는데 이때 권리를 양도할 때 홉스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양도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수단도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권리 그 사람을 위해서 양도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권리를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 그 수단도 같이 넘겨준다는 의미다. 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수단에 대한 권리도 양도한다는 것이다. 그 홉스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요런 예를 들거든요. 홉스가 든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레방아, 자, 물방앗간을 어떤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자, 이거 제가 물방앗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한 1년 사용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물방앗간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물방앗간을 했다면, 이 물방앗간 안에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개울물이 있죠, 그죠? 개울물. 그러면 나는, 이 물방앗간을 양도할 때, 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물방앗간을 양도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물방앗간인데 써보세요. 이때, 이 사람은 뭐까지 줬냐면, 그 물방앗간에 있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개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물방앗간을 양도했을 때 이 물레방아 요구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물레방아를 향유할 수 있는 물방앗간을 누릴 수 있는 그 개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해요. 자, 또 어떤 예도 또 홉스가 들으냐면 이런 예도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 토지를 양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우리 땅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그때 제가 좀 은혜 입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 땅 드릴 테니까 이 땅 드릴게요 라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농산물이 아주 비옥하게 쌀이 아주 비옥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를 토지만 양도하고 나중에 벼가 잘 자라니까 나 땅만 양도했지 벼는 나 양도한 거 아닌 거 알죠? 나 벼는 다 가져갑니다. 아니죠. 싸움 나죠. 땅을 양도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뭐까지? 농산물까지 다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여기서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여기서 곡식까지,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까지 함께 양도했는데, 여기서 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양도했냐면, 자, 양도를 합니다. 뭘 양도했냐면, 통치권. 자, 어떤 사람에게 이제 통치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치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통치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잘 누릴 수 있도록 수단도 함께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잘 향유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홉스는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이 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군대. 군인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겠죠.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게 통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세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뭘 걷는 거죠? 세금을 걷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양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군대 유지를 위한 비용,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통치권을 양도할 때 그 사람이 통치권을 잘 누리기 위해서, 통치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군대 유지. 그 군대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이다. 즉, 백성들은 통치자가 세금 내라고 할 때 잘 내야 한다. 왜? 네가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 양도할 때 세금 걷는 권리도 양도하지 않았냐? 두 번째, 또 홉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통치권을 잘 향유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을 판단하고, 그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너는 사형, 너 저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사형. 너 도둑질했어, 너 3년 감옥에 가 있어. 사법 행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법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사법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법 행정을 할 누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물론 우리 요즘에는 사법부가 하는데, 홉스는 이것도 통치권자가 한다고 본 거거든요. 통치권자가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관리들. 그러면 이 사법 행정을 잘 해나갈 관리들을 뭐 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요것도 이 사법 행정을 맡아서 하는 이 관리들을 임명하는 권리. 그 권리도 사람들이 통치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양도할 때, 통치권 잘 향유하려고 하면 사법행정을 할 관리를 선별하고, 관리를 뽑아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권리도, 왜 당신하고 친한 사람한테 그 사법행정, 맡기는 거요? 내가 통치권만 양도했지, 그 사법행정 할 그 관리 임명하는 그 권리는 양도 안 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통치권을 양도할 때, 이 통치권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사법행정을 할 관리도 그 관리를 임명할 권리까지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자연법에서 권리의 포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권리의 포기에서 홉스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양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제2의 자연법에서 홉스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2의 자연법에서 그 권리 포기에서 홉스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냐면 서로 나만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권리 포기, 저 사람도 권리 포기, 그래서 권리를 서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권리를 나도 양도, 저 사람도 양도, 이렇게 서로 양도하는 것, 요것을 홉스는 두자로 이거를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계약이다. 영어로는 이제 콘트랙트라고 해가지고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도 권리 양도, 저 사람도 권리 양도, 서로 권리 양도하는 것, 이걸 계약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근데 홉스가 이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해가지고 신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의 계약. 자, 신의가 뭐죠? 신의. 믿을 신이죠. 그죠? 서로 의리를 가지고 믿고 계약하는 것. 이걸 신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내가 권리 포기하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맺는 것. 이런 거를 신의, 믿고 계약한다. 이런다면, 나는 지금 뭐 얼마를 줬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뭐, 학교에 가면 좀 친한 뭐 문방구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 가면 문구점에 이렇게 아주머니께서 너무 급해가지고 학교 등교 시간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뭐 5,000원짜리 책을 하나 가면서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와서 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책 한 권 가져가고 내가 지불해야 될 돈 5,000원은 나중에 드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안 돼! 그건 안 돼! 야, 너 언제 봤다고 그래? 저기 당장 내려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저기 나중에 그 시간 날 때 와서 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 날 때 와서 줘!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책 가져가고 나는 그 채무를 나중에 이행하는 거죠. 이거를 믿고,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행할 것을 믿는 것, 믿고 계약했다라고 해서 신의 계약,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저 사람